오늘은 여행 작가가 되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사실 뭐 제목은 너무 거창한데 별건 없고 그냥 제 이야기는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좀 이해하기 쉽게 가수가 되는 방법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딱 생각나는 게 TV 오디션 프로그램. 뭐 슈퍼스타 K나 미스터 트롯, 뭐 싱어게인 같은 그런 프로를 통해서 뭐 아마추어 가수나 아니면 가수이긴 했지만 전혀 무명이었던 그런 분들이 새롭게 부각되는 경우도 있고 기획사로 찾아가서 거기서 오디션을 보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거리에서 버스킹을 하다가 뭐 음반 제작자의 눈에 띄어서 뭐 캐스팅 되는 경우도 있을 테고 뭐 가수가 되는 방법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여행 작가도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전에 여행 작가는 어떤 사람이 해야 할까요? 일단 여행을 좋아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여행을 좋아한다고 해서 누구나 다 작가가 될 수 있는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글과 사진에 재능이 있어야 하거든요. 작가라는 타이틀을 달려면 그래도 독자들한테 뭔가 독자들을 매료시킬 만큼의 글과 사진 실력은 갖추고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기본적인 글, 사진 실력이 있어야 되고 다양한 데이터 확보도 필요하거든요. 월간지 같은 경우는 4월호가 3월 말에 나와요. 3월 말에 나오려면 2월 말이나 3월 초에 취재를 가야 되는데, 그땐 4월에 볼 수 있는 뭐 대표적인 벚꽃 같은 거? 뭐 요즘은 날씨가 따뜻해져서 3월 말부터 피기 시작하지만, 어쨌든, 벚꽃을 찍을 수가 없으니까, 이럴 때는 뭐 작년이든 재작년이든 예전에 4월에 찍어둔 사진이 있다면 큰 부담 없이 그런 사진들을 이용해서 취재에 활용할 수가 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 잡지는 4월호인데, 이 책 같은 경우는 3월 중순에 그 4월호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2월 하순에 출장을 갔는데요. 뭐 2월에 동백은 피죠. 동백은 피지만 여기 하얀 부분이 벚꽃이에요. 사실 2월 하순에 벚꽃을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전에 제가 이 남해 바래길 오코스 말 발굽기를 또 마침 4월에 다녀온 그 사진이 있어서 이번 잡지에 유용하게 잘 사용한 경우거든요. 이렇게 꽃이 없는 밋밋한 사진은 이번 2월에 찍은 거고요. 이렇게 약간 유채꽃이나 벚꽃처럼 이렇게 약간 화사한 4월의 느낌이 나는 사진들은 예전에 찍어놨던 사진들. 어, 만약에 최근에 다녀온 거라면 직접 출장을 가지 않고도 기존에 다녀왔던 자료와 사진으로 충분히 집에서도 원고를 쓸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요 4월호를 4월에 다녀오긴 했지만 그나마 좀 예전 사진이라 요번에 다시 한번 다녀와서 네, 최근 자료와 기존에 찍어놨던 사진을 적절히 배합해서 4월호를 네, 해결한 네, 그런 사례로 일단 보여드렸습니다. 여행 작가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작가 자격증이라는 게 없어요. 특정 직업에 한해서는 뭐 국가 자격증이 필요한 경우가 있지만 작가에는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직업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일단 여행 작가가 되는 첫 번째 방법은 블로그나 유튜브를 활용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데이터 확보가 되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여행 가서 열심히 찍은 사진을 컴퓨터나 그냥 외장하드에 저장해두면 너무 아깝잖아요. 뭐 제가 굳이 이런 말씀 안 드려도 요즘은 개인 미디어 시대니까 다들 블로그나 유튜브 활용해서 많이 올리실 텐데 단순히 올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게 정말 글도 좋고 사진도 좋다면 많은 구독자나 많은 방문자가 자연스럽게 생길 테고 이 경우는 또 출판사에서 알아서 또 연락을 해서 같이 이제 이렇게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도 좀 출판사에서 연락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두 번째 방법은 자비 출판인데요. 제가 네이버에 한번 자비 출판이라고 검색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정말 어떤 출판사를 찾아야 될지 좀 어려울 정도로 네, 많은 글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자비 출판의 단점은 뭘까요? 아무래도 경제적 지출이겠죠. 출판사에서 먼저 제의가 왔을 경우엔
책 뭐 인쇄나 출판, 뭐 유통까지 전반적인 모든 걸 다 100% 출판사에서 해주지만 자비 출판은 말 그대로 본인의 돈을 대량으로 좀 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제적 여건이 없는 분들은 사실 좀 어렵죠. 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여건이 된다면 내가 좋아서 여행 갔다 오고 내 돈으로 출판도 할 수 있고 정말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이렇게 자비 출판을 하셔도 예스24나 알라딘 같은 데서 충분히 다 또 구입, 그러니까 판매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뭐 이렇게 뭐 SNS를 통해서 홍보를 한다면 네, 뭐 판매량도 올릴 수 있고 뭐 경제적으로 경제적으로 여유만 된다면 충분히 도움이 되는 방법이긴 해요. 근데 제가 그 자비 출판으로 펴낸 여행 관련 서적을 몇 권 읽어봤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오타가 많은 게 제일 좀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만약에 작가분이 난 이거 오타 일일이 다 교정 보기 좀 힘들다 이럴 경우에는 뭐 교정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 또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분들 계시니까 그분들한테 뭐 이렇게 아르바이트 뭐 이런 개념으로 좀 의뢰를 하셔서 어차피 책 2학 나올 거 뭐 잡지는 뭐 한 달 지나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들춰보기 쉽지 않지만 이 일반 단행본은 계속 뭐 이렇게 뭐 한 달이든 1년 뒤도 계속 팔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오타 확인까지 좀 꼼꼼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글이 좋고 사진이 좋아도 독자가 책을 읽을 때 뭐 오타 한두 개 정도는 뭐 사람이니까 실수로 나올 수 있다 손 쳐도 그게 막 5개, 6개, 막 심지어 10개 이런 식으로 오타가 계속 나오면 그 책을 읽는 독자 입장에선 돈 주고 샀는데 약간 좀 화도 나고 그리고 그 책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단점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자비 출판을 하실 분들은 교정까지 좀 꼼꼼하게 보는 뒷심을 발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제가 지금 그냥 대표로 위즈덤 하우스를 검색을 해서 홈페이지에 들어왔는데요. 이렇게 출판사에 본인이 직접 연락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기획 원고 모집이라는 메뉴가 있고 여기 딱 클릭해서 들어오면 네, 원고를 모집합니다. 원고 접수 방법 이런 식으로 네. 단행본 집필에 관심 있는 역량 있는 작가님의 원고를 모집한다. 이런 식으로 좀 큰 출판사, 크고 작은 출판사들은, 이렇게 작가들의 연락을 기다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좋은 글과 사진이 있다면 이렇게 출판사를 찾아가서, 이런데 원고를 기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출판사에서 그 원고를 보고, 이 정도 책이면 우리가 충분히 이 정도 원고면 우리가 충분히 좀 책을 낼 수 있겠다. 그러면 연락을 줄 테고요. 그리고 뭐 가끔 유명한 작가들도 보면 뭐 어디 A 출판사에 그 원고를 보냈는데 뭐 퇴짜를 뭐 맞았다. 뭐 쓰레기통에 들어갔다. 뭐 이런 분들 많잖아요. 근데 그게 뭐 다른 출판사에 보냈는데 거기서도 대박이 나는 경우도 있고 이게 글쎄 기획자의 성향, 취향 이런 거에 따라서 원고가 약간 당락이 결정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 출판사에서 거절됐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원고와 사진이 좋다면 뭐 여러 출판사에서 이렇게 다 원고를 모집하고 있으니까 여러 출판사의 문을 두드려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근데 여러 출판사에 문을 두드렸는데 다 떨어졌다. 그러면 한번 자기 원고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는 것도 방법이겠죠.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원고를 썼는데 그걸 한 달 뒤에 보는 것과 6개월 뒤에 보는 게 또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막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좋은 원고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다듬는 방법도 그 기다림의 시간도 필요한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제가 소개해드릴 방법은 여행작가 학교를 이용하는 것이거든요. 사단법인 여행작가 협회라는 게 있고 그 협회에서 운영하는 여행작가 학교인데요. 여기 공지를 보면 네, 여행작가 학교 봄학기 수강생 모집 공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봄, 가을 1년에 2번 여행작가 협회에서 이렇게 여행작가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2021년 3월 기준 참가비는 65만 원. 강의장은 용산구 동자동에 있네요.
좀 지방에 계신 분들한테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뭐 어떤 분들은 제주도에서도 뭐 배 타고, 비행기 타고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그러니까 여기 강사진들이 다 지금 현역에서 활동하시는 여행 작가 분이고, 커리큘럼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나는 뭐 글도 잘 쓰고, 사진도 잘 찍고, 여행 작가가 좀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 여행 작가 학교에서 좀 체계적으로 배우는 게 제일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 네이버에서 여행작가 학교 검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네, 그냥 지금 여러분은 제가 하는 말, 저 한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있긴 하지만 여러 선생님들한테 다양한 경험을 듣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되겠죠. 제 경우는 제가 지금 앞서 소개해드린 네 가지 방법, 어디 뭐 딱 떨어지는 방법은 저는 속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제 경우는 일단 문예창작을 전공을 했고 평소에 글 쓰는 걸 좋아했어요. 그리고 제가 20대 때 글로 밥벌이를 하고 싶다, 뭐 작가나 기자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은 했지만 제 형편에 제 실력의 언감생심 너무 높은 장벽이었기 때문에 그저 이룰 수 없는 꿈이라고 생각을 했고 꿈은 이룰 수 없지만 그 꿈을 글을 쓰고 싶다는 그 꿈을 나 자신만은 한번 실행에 옮겨보자 해서 제가 그 당시 지리산을 굉장히 좋아했기 때문에 지금도 좋아하고요. 지리산에를 다녀오면 산행기를 남겼어요. 그때는 디지털 카메라가 없었기 예 라떼는 말이야. 네, 그때는 디지털 카메라가 없던 시대이기 때문에 모든 그 상황, 모든 에피소드 이런 것들을 다 글로 다 텍스트로 표현을 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정말 한 번에 그 산행기가 뭐 원고지 100매 분량 막 이렇게 넘어갈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산행기를 썼었는데요. 어느 날 그 월간 사람과 산이라는 산악 잡지에서 산악 소설 공모를 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제가 뭐 중편을 쓸 역량은 안 되고 단편 소설에 응모를 하게 됐는데요. 제가 기존에 써둔 산행기가 이제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일종의 데이터죠. 그러니까 어떤 소설을 쓰기 위해서 다시 뭐 별도의 집필 과정을 거친 게 아니라 제가 그동안 써둔 산행기 중에서 이 부분 조금, 저 부분 조금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짜깁기, 이렇게 네, 꿰맞추기 이런 식으로 해서 단편 그 한 편 분량으로 맞춘 다음에 이제 그 공모전을 보냈는데 운 좋게 제가 단편 소설 당선이 됐고요. 그 당선을 계기로 월간 마운틴이라는 잡지에 이제 기자로 이제 스카웃이 됐어요. 네, 운 좋게 정말. 그 당시만 해도 제 나이가 이미 30을 넘겼기 때문에 사실 좀 자신이 없었어요. 나 이 나이에 신입으로 들어가서 잘할 수 있을까? 근데 뭐 1년 동안 사람들 같이 일했던 선후배 동료들은 너무너무 좋았지만 아마 여행 작가를 희망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뭐 조직, 규율 이런 거에 좀 안 맞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좀 뭐 아침에 출근하고 퇴근하고 막 이런 것들이 좀 적성에 안 맞고 제가 지리산을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 로망이 나는 자연인이다 뭐 이런 것처럼 그 지리산 자락에서 살아보는 게 또 나름의 로망이었기 때문에 1년 만에 잡지사를 그만두고 경남 하동 화개장터와 쌍계사가 있는 그 화계로 내려가서 거기 이제 터전을 잡게 됐고요. 비록 잡지사는 그만뒀지만 이제 뭐 사장님이 좋게 봐주셔서 그 잡지사 일은 하동에 내려가서도 계속 할 수 있었고 그리고 뭐 이렇게 지인분들 추천을 통해서 기업체 사보 일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그 후에도 결혼을 하면서 뭐 두 아이를 출산하면서 뭐 아무래도 제가 뭐 산에 다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약간 공백기가 있긴 했지만 그 후로도 꾸준히 지금까지 월간지에 글은 쓰고 있고요. 지리산 둘레길 단행본도 네, 제가 내기도 하면서 나름대로 제 나름대로 열심히 여행 작가로서 그리고 프리랜서 작가로서 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여행 작가가 하는 일 제가 지금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여행 작가가 하는 일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금방 말한 뭐 잡지사, 신문사, 기업 사보 이런 데서 그 원고 청탁을 받아요. 원고 청탁을 받으면 그에 맞는 그쪽에서 원하는 취재 장소가 있기도 하고 아니면 내가 원하는 취재 장소를 서로 이렇게 조율을 해서 만약에 뭐 이번 달은 뭐 어디 뭐 통영을 취재해 주세요. 뭐 어디 뭐 뭐랄까 뭐 진도를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부탁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번 달 저 통영 어때요? 이렇게 제가 말하면 아 예 좋아요 이런 식으로 서로 조율을 해서 그렇게 원고 청탁을 받아서 취재를 가고 글과 사진을 써서 보내는 그러니까 다 요즘 다 메일로 다 되니까 메일이나 카톡으로 다 보내면 되고요. 이럴 때는 이제 원고료를 받아요. 출장비는 프리랜서의 경우 출장비나 뭐 이런 건 따로 없고 모든 원고료에 그런 경비가 다 포함이 되는데 기존의 데이터가 많다면 만약에 누가 지금 저한테 지리산에 관한 무슨 특정 원고를 뭐 지리산 둘레길에 관한 원고를 써달라고 하면 워낙 제가 뭐 책도 내고 뭐 그간 여러 번 다녔기 때문에 굳이 안 가도 그냥 집에서 이렇게 교통비 안 들이고 집에서 쓰고 집에 있는 기존의 사진을 활용해서 원고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누차 말하지만 이렇게 데이터가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단행본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지리산 둘레길 책 냈다는 것처럼 그리고 출판사에서 먼저 제의를 했다든가 아니면 내가 뭐 자비 출판을 한다던가 아니면 내가 뭐 출판사에 원고를 기고해서 뭐 합격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월간지가 매달 나오는 잡지 뭐 이런 거 말고 책 한 권을 낼 수 있는 그런 걸 할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TV, 라디오 같은 여행 정보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에 출연할 수 있다는 건데 혹시 뭐 방송을 보신 분 중에 뭐 가끔 뭐 여행 작가 누구를 모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작가분들이 나오셔서 뭐 외국 여행 소개를 하거나 뭐 국내 뭐 섬 여행지나 뭐 맛집 기행 이런 걸 작가분들이 나와서 하는 경우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이렇게 TV와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특정 여행지를 소개할 수도 있고 지금은 이제 코로나 시국이라 잘 안 되지만 문화센터나 뭐 기업체 이런 데서 강의를 할 수도 있고 여행을 인솔할 수도 있고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특정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것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저는 그 지리산을 좋아하고 지리산을 많이 다녔다고 했는데 그래서 서울신문 같은 데는 지리산 산마을 이야기라고 이런 꼭지를 1년 정도 연재도 했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리산 둘레길 책도 냈었고 책을 내면서 월간지에 또 지리산 둘레길을 매달 한 구간씩 걸으면서 역시 연재를 했었고요. 이런 식으로 그 작가분들 중에는 뭐 해외여행 전문, 기차여행 전문, 뭐 캠핑 전문, 뭐 서울 전문, 트레킹 전문, 섬 여행 전문 뭐 이런 식으로 특정 분야의 전문가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전국을 두루두루 잘 다니는 것도 좋긴 한데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면 만약에 뭐 어느 업체에서 이번에 어디 섬을 좀 취재했으면 좋겠는데 어디 갈 만한 여행 작가 없나? 할 때 섬 여행하면 누가 있죠? 뭐 이런 식으로. 뭐 지리산을 취재해야 되는데 뭐 없나? 뭐 물론 지리산 전문이 저 하나뿐만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지리산 하면 그래도 뭐 몇 손가락 안에 드는 뭐 작가 뭐 이렇다 뭐 이런 식으로 특정 분야의 전문가가 돼서 활동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은 여행 그 잡지사들 보면 아무래도 좀 잡지를 보는 사람이 사실 많지는 않잖아요. 점점 좀 줄어드는 추세인데 잡지사 같은 경우에 기존 기자들을 많이 좀 정리를 하고 그 기자분들한테는 안 됐지만 프리랜서 여행 작가들을 쓰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뭐 기자들은 월급 줘야지, 출장 가면 출장비 줘야지, 뭐 사대보험 이렇게 하지만 여행 작가들은 우리가 좀 약간 빈약하긴 하지만 원고료를 주면 그 원고료 안에서 뭐 밥값, 뭐 숙박 뭐 이런 걸 다 해결을 해야 되니까 잡지사 입장에선 그냥 여행 작가들한테 한 꼭지 두 꼭지 맡기고 원고료를 딱딱 주는 게 좀 저렴해요. 그래서 좀 그런 면에서는 좀 여행 작가가 다른 때에 비해서 잡지에 좀 쓰임을 받는 경우는 많지만 또 달리 한편으로 얘기하면 잡지를 읽는 인구가 점점 사라지면서 잡지도 폐간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요즘은 좀
감안을 해 주시고요. 어쨌든 네, 이렇게 여행 작가들이 요런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거 네, 말씀드렸습니다. 아, 하나 더 있네요. 여행 작가가 기본으로 좀 글을 좀 쓰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뭐 소설, 수필, 시 등등 해서 다양한 문학 활동도 할 수 있고 여행 작가지만 뭐 인터뷰 기사를 의뢰받을 때도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인터뷰 기사를 의뢰받아서 그 된장 만드시는 분을 인터뷰한 적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글 쓰는 재주를 활용해서 그렇게 다른 문학 분야, 제가 또 아까 단편 소설로 당선이 됐다 그랬잖아요. 네, 그런 분야로 활동할 수 있고, 뭐 사진만 찍어서, 뭐 공모전에 응모를 한다든가, 저 같은 경우는 문예창작은 전공했지만 사진은 전공하지 않았는데, 또 어차피 여행 가서 찍은 사진 있으니까, 뭐 그런 걸로, 뭐 독도 사진 공모전, 그래도 뭐였더라? 무슨, 남들이 잘 모르는, 네, 뭐 그런 장소 뭐 소개하는 뭐 이런 것들, 뭐 큰 상은 아니어도 그래도 상금이 뭐 2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뭐 짭짤하게 들어오니까 이런 공모전 그런 재능을 그냥 썩히지 말고 뭐 공모전이나 뭐 문학 작품이든 사진이든 이런 공모전에 자잘하게 응모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럼 여행 작가의 장점은 뭘까요? 일단 꿈의 실현. 네. 되고 싶어 하는 여행 작가가 됐으니까 그것만으로도 만족이고요. 두 번째는 자유로운 근무 여건. 출퇴근하는 일반 직장인들과는 달리, 뭐, 원고가 들어오면 언제나 자유롭게 뭐 대중교통이든 뭐 자차든 이용해서 여행지에 갈 수 있다는 거. 뭐 남들은 직장 생활 하느라고 못 가는 여행지를 일을 핑계로 일 덕분에 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좋은 거고요. 그리고 정년이 없습니다. 체력만 된다면 뭐 정말 100세까지도 네, 가능하고요. 그리고 다른 예술 작품과는 달리, 예술 활동이라고 해야 되나? 네, 다른 예술 활동과는 달리 투자금이 적게 들어요. 뭐 이렇게 뭐 미술, 뭐 음악, 뭐 체육 이런 건 레슨비도 굉장히 비싸잖아요. 근데 여행 작가 그리고 문학, 뭐 사진 이런 것들은 뭐 전문가가 되지 않는 이상은 그냥 뭐 체력만 있으면 그리고 뭐 컴퓨터, 카메라 이 정도만 있으면 충분히 평생 할 수 있는 거니까 요 점도 참 좋고요. 그리고 근무지에 거주지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거. 노트북만 있으면 어디든 가능하고 제 경우도 지금 여기 전라남도 순천에 거주 중인데 제가 일하는 잡지, 제가 책을 판했던 출판사는 다 현재 서울에 있거든요. 서울에 있지만 직접 뭐 이렇게 코로나 이전에도 서로 이렇게 얼굴을 대면하지 않고 보지 않고 메일과 전화만으로 충분히 그 의사를 서로 나눌 수 있고 제가 이렇게 출장을 다녀와서 글을 쓰고 사진을 찍고 이런 것도 다 메일로 전송을 할 수 있으니까 거주지가 어디냐, 뭐 회사 옆으로 이사를 가야 되냐, 뭐 이런 거에 상관없이 예, 언제 어디서든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투잡도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뭐 이따 다시 얘기하겠지만 여행 작가만으로 생계를 꾸릴 수가 없으니까 투잡도 가능한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일반 직장 생활 하시다가 주말을 이용해서 혹은 휴가를 이용해서 여행을 다녀오시고 그 여행 다녀온 걸로 글과 사진을 작성해서 뭐 돈까지 벌 수 있다면 뭐 제일 좋겠죠? 지방에 사는 제가 서울에 있는 출판사, 잡지사와 어떻게 그 작업을 하고 있는지 이제 간단하게 좀 예로 보여드릴 텐데요. 일단 제가 그 한글 문서, 그러니까 워드로 원고를 쓰고 카메라로 사진을 찍은 다음에 그걸 이제 정리를 해서 이렇게 잡지사로 보내거든요. 그럼 저한테 PDF 파일을 보내줘요. 제가 아까 그 사워로 보여드리면서 좀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이거는 산악 잡지에 제가 연재하고 있는 꼭지인데요. 이게 잡지마다 좀 다르더라고요. 특히 사보 같은 경우는 제가 원고 글과 사진을 보내면 그쪽에서 교정까지 다 봐서 바로 책으로 나오고 아까 보여드린 잡지랑 이 잡지처럼 이런 잡지들은 저한테 다시 원고를 보내줘요. 제가 글과 사진을 보내면 그쪽 편집팀에서 이렇게 글과 사진을 적당하게 이건 이제 도비라 메인 컷
선정해서 해주고, 이렇게 적당한 위치에 사진을 넣고, 네, 그리고 글을 이렇게 앉혀서, 만약에 원고가 넘치면 뭐 좀 잘라내기도 하고, 이런 걸 저한테 다시 뭐 메일이나 카톡으로 보내주거든요. 그럼 제가 혹시 뭐 오타는 없는지, 뭐, 그리고 이 잡지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캡션까지, 사진 설명이죠. 캡션까지 다 써서 보내주는데, 네, 혹시 뭐, 이 사진이랑 캡션이 맞게 갔는지, 뭐 미술팀에서는 정확한 걸 모르니까 실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교정 PDF 파일을 저한테 보내주면 제가 이제 교정을 보는 거죠. 그리고 요거 말고 음, 아이고 이건 아까 봤던 거고 아,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행 작가는 자료가 많으면 가끔은 이제 앉아서 집에서 그냥 편하게 굳이 추가 취재를 안 가고 집에서 쓸 수도 있지만 보통은 이거 전데요. 제가 셀카로 혼자 갔는데 셀카로 찍은 건데 보통은 이렇게 산도 가야 되고 아까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저 같은 경우는 많이 걸어서 좀 취재하는 그런 스타일이라 그런 잡지의 일을 지금 현재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체력적으로 좀 부담이 되기도 하는데 네. 여행 작가가 되려면 체력도 좀 좋아야 돼요. 운전도 잘해야 되는데 사실 저는 운전을 못해요. 그럼 사람들이 어머 생긴 건 트럭도 몰게 생겼는데 운전도 못하냐고 그러는데 저는 운전을 못해서 대중교통으로 이렇게 지금처럼 뭐 혼자 갈 때는 대중교통으로 이용할 때도 많고 뭐 동행에 있을 땐 동행분들 차를 얻어 탈 수도 있고 여행 작가분들 중에 운전 못하시는 분들도 네 계세요. 큰 어려움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아까 봤던 건데 앞서 본 사진들은 앞서 본 이미지들은 여기 캡션이 다 달려 있었는데 이 잡지 같은 경우는 제가 캡션을 안 달아주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뭐 이제 저 담당 기자가 여기 뭐 오타 있는지 뭐 봐주시고 캡션 좀 달아주세요. 이렇게 이제 카톡이나 메일로 연락이 오면 제가 보고 이 사진 제가 보낼 때는 그러니까 잡지에 실리는 사진은 몇 컷 안 되지만 제가 보낼 땐 한 4, 50컷 보내거든요. 그럼 출판사나 잡지사에서 사진을 선별을 해서 이렇게 각각의 자리에 딱딱딱딱 앉혀주면 제가 1번 이거 장포마을이니까 뭐 이제 장포마을에 관한 설명 쭉 써주고 2번은 정량마을이니까 뭐 정량마을에 관한 설명 쭉 써주고 이런 식으로 오타도 보고 캡션도 이 사진에 맞는 번호대로 사진에 맞는 캡션도 달아주고 네. 이렇게 해서 집에서도 꼭 이렇게 출퇴근하는 기자들이 아니어도 프리랜서 기자들은 그러니까 프리랜서 작가, 여행 작가들은 집에서 이렇게 요즘은 뭐 이런 다 시대가 좋으니까 이렇게 톡이나 메일로 원고 사진 이런 걸 주고받고 교정도 할 수 있고 만약에 여기 이렇게 해서 뭐 1번 사진이면 1번이 뭐였죠? 여기는 해창마을인데요. 뭐 아이고 뭐랄까 그 옛날 조세와 뭐라고 하지? 특산품을 보관했던 창고가 있어서 지금도 해창마을로 불린다. 뭐 이런 식으로 1번 뭐 이렇게 써주고 뭐 2번 뭐 이런 식으로 뭐 유채꽃이 어쩌고 뭐 이런 식으로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캡션을 써서 이제 이렇게 저장을 해서 다시 이제 해당 담당자한테 보내주면 그 담당자가 이 캡션을 바탕으로 여기다가 쭉쭉쭉 1번 쭉 이렇게 2번 이렇게 쭉 캡션을 얹어서 이제 잡지로 최종 완성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잡지를 예로 들어드렸는데요. 이거는 제가 쓴 단행본이거든요. 이렇게 단행본은 이거 세로로 이렇게 좀 길게 편집이 됐는데 책은 아무래도 잡지보다 기니까 여기 이제 목차 이렇게 목차 차례 나오고 네, 뭐 일러두기 독자분들 잘 안 읽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어쨌든 이 책에 관한 책 읽기 전에 이런 점은 알아두세요 하고 좀 써두는 일러두기 같은 게 있고
네, 저 이거 지리산 둘레길 책이거든요. 근데 지리산 둘레길 책이라고 딱 둘레길만 딱 얘기하기보다는 일단 지리산에 대해 먼저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네, 이렇게. 이제 1구간부터 차례대로. 이 책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음, 출판사에서 먼저 연락이 온 경우거든요. 제가 지리산을 전문으로 하기 때문에 지리산 둘레길이 개통될 때쯤, 그 지리산을 전문으로 쓸만한 작가가 있을까 아마 출판사에서 고민을 하셨던 것 같고, 그때 이제 다른 분이, 제가 아는 사람 중에 뭐 지리산 좀 뭐 잘하는 뭐 프리랜서 작가가 있는데 뭐 그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저를 소개해 주셔서 제가 이 책을 쓰게 됐고요. 이때 요까지는 사실 제가 임신 4개월의 몸으로 여기 5구간까지 1구간부터 5구간까지는 합쳐서 한 75km 정도 되나? 한 그 정도 한 70km 넘는데 이 임신한 몸으로 이 길을 참 걸었던 기억이 있고 여기 첫째 아들인데 이 첫째는 요거 캐리어거든요. 도이터에서 나온 저 힘 좋은 남자 후배가 이제 남편은 출근해야 되니까 요 첫째 아이를 요 3살 때, 4살 때, 3살 때인가 4살 때인가 네. 후배가 캐리어에 첫째는 없고 둘째는 제 뱃속에 있고 이 상태로도 네, 여기 어분 어분 거 보이시죠? 이렇게 걸으면서 취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건 급하게 이거는 참고로 이건 참 제가 찍은 사진이 아니고 군청에서 받은 건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제가 찍은 사진이 아닐 경우에는 꼭 이렇게 허락을 받고 출처를 꼭 남겨줘야 됩니다. 네, 이렇게 이거는 지리산 둘레길 책이고요. 현재 이 책은 이제 다 팔렸어요. 이제 초판 2쇄, 3쇄까지 펴낸 게 다 팔려서 지금 개정판을 낼까 말까 지금 출판사하고 고민 중에 있는 책인데 이렇게 잡지, 단행본, 그리고 지금 그 파일이 없어서 보여드리지는 못하는데 뭐 이런 거 외에도 기업체 사보, 그리고 뭐 관공서 사보. 제가 지난해까지는 그 산림조합에서 나오는 산림이라는 잡지의 격월간으로 트래킹 기사를 연재를 했었고 그 전에는 서울신문의 지리산 산마을 이야기라고 1년 정도 연재를 했었고요. 그리고 한겨레 신문의 뭐 일회성이긴 하지만 요 한겨레 신문에도 지리산 관련해서 한번 그 실은 적이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도 신문사에서 저한테 직접 연락한 건 아니고 신문사에서 다른 분한테 혹시 지리산 여행에 관해서 뭐 글을 쓸 만한 분 없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제가 그 지리산 쪽 그나마 잘 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른 분이 저를 추천해 주셔서 쓰게 된 경우도 있고 그리고 보통은 그런 경우가 좀 있어요. 기업체 사보 같은 경우도 잡지사에서 같이 일했던 후배가 그 그러니까 사보를 만드는 편집회사에 입사를 했을 경우에, 이왕이면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원고 청탁을 하는 것보다, 같이 일했던 동료한테, 네, 그렇게 원고 청탁을 해서 제가 쓰게 된 경우도 있고요. 아무래도 기업체 사보가 원고료가 좀 많습니다. 예, 모기업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잡지사나 출판사보다는, 신문사보다는 사보가 제일 낫더라고요. 네, 이런 식으로 지리산 둘레길인데 이런 책을 쓰려면 무슨 뭐 자동차 여행도 있고 기차 여행도 있고 뭐 대중교통이나 뭐 어떤 뭐 운송 기관을 이용하는 여행도 많지만 이렇게 트레킹 기사나 산행 기사 그런 관련 여행 기사나 여행 책을 쓰려면 다 이 몸으로 다 걸어야 되는 거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또 무거운 카메라를 들고 다녀야 되니까 체력이 좋아야 돼요. 이제 저는 이제 힘이 딸리더라고요. 네, 요런 거 있다는 거. 네. 여름에도 가고, 이렇게 겨울에도 가고, 눈 올 때도 가고, 가을에도 가고, 봄에도 가고, 뭐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단점은 뭘까요? 단점은 고민할 것도 없죠. 수입입니다. 수입이 일정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일정하다 해도 일반 직장인들에 비해선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행 작가를 전업으로 하시는 분도 있지만, 이걸 사실 특히 그 가정을 끌고 가셔야
하는 그 가장인 분들에게는 이게 아마 적자는 좀 딜레마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좀 문제도 있을 거예요. 아마 저는 일단 그래도 직장 생활하는 남편이 있으니까 이렇게 마음 편하게 여행 작가를 하고 있지만 남자분들 결혼하신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힘들지 않을까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월간지 같은 경우 여행 작가들을 많이 쓰기는 하지만 점점 그 잡지가 없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여행 작가는 많기 때문에 잡지는 그러니까 지면으로 보는 뭐 잡지든 뭐 이런 지면 매체는 없어지지만 여행 작가는 많기 때문에 그만큼 글을 쓸 수 있는 매체가 적어지고 네, 또 그에 따른 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저도 현재는 2개의 잡지에 글을 쓰고 있지만 마음은 늘 언제든지 백수가 될 수 있다. 늘 그런 마음가짐으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여행 작가에 대한 가장 큰 단점이긴 한데 그렇다고 이 꿈을 포기할 순 없잖아요. 아까 제일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꼭 그 매체가 아니어도 요즘은 블로그나 유튜브를 통해서 그런 개인 채널들이 많으니까 여행 작가의 꿈이 있다면 꾸준히 블로그와 유튜브에 여러분이 다녀온 여행지에 대한 정보를 올려보세요. 그게 뭐 꼭 책을 사서 보는 독자가 아니어도 많은 분들이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통해서 여러분의 정보를 재미있게 읽고 또 즐거운 마음으로 또 고마운 마음으로 보고 있으니까 당장은 그게 수입과 연관되지 않더라도 내가 글을 올리는 블로그가 내가 영상을 올리는 유튜브가 곧 나만의 잡지다, 나만의 매체다라는 생각으로 꾸준히 올리시면 언젠가는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고요. 저도 뭐 지금 여러분한테 그 여행 작가가 되는 법에 대해서 얘기는 하고 있지만 제 유튜브도 아직 구독자가 100명이 안 돼요. 그렇지만 구독자가 뭐 100명이든 1000명이든 뭐 그거에 상관없이 제 영상이나 사진, 제 그 정보 이런 게 다른 분들께 도움이 된다면 뭐 그것 때문에 하는 거죠. 혹시 제가 지금 막 이렇게 수다 떠는 게 단 정말 몇 분에게만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저는 정말 그걸로 감사한 일이고요. 여러분도 당장 여행 작가의 꿈을 이룰 수 없다 하더라도 이런 매체를 통해서 충분히 그 꿈을 이룰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데이터. 메모. 그러니까 뭐 일종의 데이터도 메모죠. 그런 메모들이 과거의 내가 미래의 나에게 보내는 메시지, 꿀팁 이런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저도 제가 갔다 왔던 걸 머릿속으로 일일이 다 기억할 수 없으니까 뭐 저도 어디 가면 제가 올렸던 블로그 글을 제가 검색을 해봐요. 그래서 나 지난번에 이렇게 갔지? 지난번에 이랬지? 이런 식으로 과거에 올렸던 글들이 나에게도 뭐 다른 분들에겐 말할 것도 없고 나 자신에게도 유용한 정보가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뭐 꾸준히 잘하고 계셨겠지만 정보 하나라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열심히 올려 보시기를 좀 추천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검은별이었고요. 너무 긴 시간이었는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